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1학기 블로우 드라이 실습 교과목을 맡게 된 변규리라고 합니다. 어, 아마도 샴푸 이론과 실습에 하시는 학생들이 저와 같이 또 블로우 드라이도 같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하게 된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게 지금 동영상을 녹음을 하고 보니까 목소리가 꽤 예쁘지 않게 나와서 너무 속상하네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과목에 대한 소개와 수업 방법 및 평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게요. 앞서서도 했지만 그래도 또 블로우의 과목은 또 다른 과목이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선 살롱의 현황에 대해서도 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학습의 목표는 그 학습 목표와 강의 계획도 알아보고 평가 기준도, 온라인 출석 과정에 대해서 또 살롱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목표이고요. 학습 목차는 강의 계획, 평가 기준, 살롱의 현황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 시간은요, 화요일 3시부터 4시 50분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졸릴 때죠. 식사하시고 와가지고 많이 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밌게 수업을 만들어 볼게요. 자, 2시간 수업이고요. 1시간 수업은 50분씩 이루어집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출석 체크 후 강의실에 없을 시는 지각 및 결석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만 하고 강의실에 없거나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으니 꼭 강의실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블로우 드라이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두상의 형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드라이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각도에 따른 시술 각도나 두상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에 따른 헤어 디자인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세를 학습함으로써 블로우 드라이의 기술과 감각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해낼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을 하여 살롱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블로우 드라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드라이에 대한 자신감 넘치게 얼굴형에 따른 또 두상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인컬, 아웃컬, 뿌리 볼륨 띄우는 것 등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저희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수업에 있어서 틀에 정해진 자격증 시험보다는 실제 살롱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이에 대해서 많이 겁을 먹으실 수 있어요. 앞머리 드라이 정도는 자신이 있는데 뒤에 다른 사람들을 해주는 건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수업을 같이 해보시면서 이제 내가 엄마도 해드릴 수 있고 누구도 해드릴 수 있고 친구도 해줄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드라이를 할 수 있다. 하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계획서를 볼게요. 블루 드라이 교과목 주차별 진행되는 강의 내용은요. 1주차에는 OT, 살롱의 현황 및 블루 드라이의 정의, 역사, 기기 설명에 대해서 할 거고요. 2주차는 부상 명칭, 블로킹, 섹션별 기능, 볼륨 각도, 드라이 기법 설명 등에 대해서 나갑니다. 3주차부터는 실기 수업이 가능하다면 블로우 드라이의 이해, 드라이 사용법, 두상 각도에 따른 볼륨 띄우기를 직접 해보게 될 겁니다. 4주차는 모선 볼륨이라고 모발의 선에 볼륨을 주는 스트레이트, 드라이, 던처리 과정, 제이컬 등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5주차에는 모선 볼륨을 이용한
안으로 컬을 마는 인컬, C컬을 실습해 볼 거고요. 6주차에는 얼굴형에 따른 볼륨 주기, 인컬, 사이드, 프론트 파트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7주차에는 전체적으로 인컬 완성하기를 하게 될 거고요. 8주차는 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즉 중간고사를 보는데요. 1주부터 7주까지 이론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주차에는요. 원등스 커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주제에 맞게 준비물로 커트 도구도 가져오셔야 되고요. 커트빗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고요. 커트가 만약에 이 시간에 완성이 된다면 아마 드라이도 연습해보게 될 겁니다. 자, 10주차에는 모선 볼륨을 이용한 아웃컬 드라이를 하게 될 거고요. 11주차는 아웃컬 드라이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12주차에는 유니폼 레이어 커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한 포트폴리오를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완성사진, 시술 과정, 사례 사진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과제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여러분과 만난 후에 다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유니폼 레이어드를 커트를 하고 그것 또한 또 드라이를 연당해서 해볼 거니까요. 커트가 들어있는 9주차, 12주차에는 커트 재료 일체는 물론이고요. 드라이 관련된 재료도 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3주차는 유니폼 레이어 커트를 한 가발로 가르마 방향에 따라 얼굴형에 따라 인컬 드라이를 하고 14주차에는 남성 드라이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주차는 2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인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여태 열심히 해본 드라이 실기 시험으로 기말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연습은 조금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많이 해볼수록 기술이 터득해 내어지는 거고 요령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라이 실습 시간에 모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모발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드라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기 나면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게끔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블로우 드라이 수업에서 앞으로 할 스타일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잉컬 스타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통 가발을 전체 다 하기 많이 어려울 거지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거를 잉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잉컬 안으로 말려진 정도에 따라서 잉컬도 힘의 강약에 따라서 J컬, C컬, O컬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C자 형태이죠. 베이컬은 살짝, 아주 살짝만 밑으로 들어간 정도를 말하고 보통 거의 스트레이트나 마찬가지인 경우죠. 이렇게 인컬 중에서도 힘의 강약에 따라 J컬, C컬, O컬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은 아웃컬인데 바깥으로 컬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덴테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영문으로는 바깥으로 말린 상태를 아웃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뻗치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웃컬을 줘서 좀 자연스러운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레이어드인데요. 일명 엄마, 할머니들 머리, 요즘 젊은 엄마들은 조금 좀 다른 형태를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이 유니폼 레이어드는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머리죠. 그래서, 아래쪽은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를 하고, 위쪽으로는 유니폼 레이어드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길이로 잘라지고, 사이드는 좀 인크리스 레이어드로 잘라지는,
이런 스타일, 좀 고정적인 스타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습관 형태의 머리인데 그만큼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해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커트인데 이 커트를 하시고 나서 드라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드라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해보면서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죠. 그만큼 실력이 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뿌리에 볼륨 주는 방법과 모발에 선의 볼륨을 주는 모선 볼륨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특히 에이시안들은 뒤통수가 좀 납작한 경우가 많고 또 원체 키도 커지고 싶어 하는 그런 좀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의 볼륨을 살려주면서 뒤통수도 더 동그래 보이고 키도 좀 더 커 보이고 얼굴도 예뻐 보이게 하는 이런 볼륨 주는 모발 드라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드라이를 첫 번째로는 배우지만 어떤 형태가 뭐 아시아인들에게 잘 어울리고 또 서구권들한테는 어떤 드라이가 더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배우게 되실 거고요. 이건 모선 볼륨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뿌리 볼륨을 주는 형태이지만 조금 더 기회가 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저는 조금 S컬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 드라이로 볼륨감 있고 예쁜 S컬을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욕심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간고사가 30%이고요. 자, 과제가 20%, 기말고사가 30%, 출석기 20%. 아시다시피 저희 중간고사는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요. 100점 만점에 30%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앞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12주차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도 20% 반영이 되는 거고요. 기말고사는 드라이 블루웨이브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것 또한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별표가 또 켜져 있죠. 자,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수업 태도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그거와 동일하게 출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석 3번 지각 시 결석이 1번이 되고요. 그렇게 결석을 4번을 하게 되면 아무리 수업을 잘 받으시고 뭐 또 다른 시험들을 잘 보셔도 F학점을 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석 꼭 잘 지켜주시고 출석 체크 후에도 반드시 강의실에 착석해서 재료 준비, 자리 동분 다 하시고 수업 시간 전에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결, 출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시청이 되어지고 있어요. 1주차와 2주차 강의가 진행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게 될 건데요. 오늘부터 3일까지 수업을 계속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블루 드라이 수업은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요. 1-1, 1-2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학습 시간은 25분인데 25분을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이 차트별로 끝나면은요, 여러분들 수업에 대한 학습 활동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 업로드가 될 때는요, 꼭 지금 오늘 동영상 강의를 하는 화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니까 월요일 12시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그것도 잘 지켜서 보내주시고, 애써 하셨는데 누락되지 않게끔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동영상 시청 기한은 3일이고요. 그러니까 화, 수, 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과제 제출 기한은 6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처음이라 너무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셔도 됩니다. 과사로 주셔도 되고요. 이제 살롱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미용실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미용실의 종류, 일반 미용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잘 들으셨던 분들은 귀에 더 쏙쏙 들어오겠죠.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의 미용실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하고 요즘에는 또 예약제 1인 샵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동네 미용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있죠. 자,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프랜차이저의 상호, 상표, 경험, 마케팅 기술 등을 바탕으로 상품화를 위한 제반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특권이나 특허를 프랜차이즈에게 계약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입니다. 예로 보자면 타운룸이나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이한헤어, 박준 뷰티랩 등이겠죠. 이렇게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많지만 프랜차이즈마다의 색깔도 좀 다르고요. 좀 가격도 많이 다르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프랜차이즈들은 본사에서 일정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균일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게 되죠. 그리고 제품도 동일한 제품을 쓰게 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의 또 특징, 장점이라면 이런 할인 제도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네 미용실을 이제 단골로 삼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할인 문제라던가 포인트 적립 이런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게 되시는 경우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직영 미용실이죠. 프랜차이즈처럼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프랜차이즈랑 뭐가 다르나 그럴 수 있겠지만 본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형 브랜드 미용실들입니다.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 좀 많은 분포를 갖고 있는 준호 헤어라던가 숍헤어, 리차드 프로 헤어, 파라 미용실 이런 데가 파란 헤어 이런 데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프리미엄 미용실. 여러분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대체적으로 졸업을 한 후에는 보통 청담동, 압구정동 이쪽으로 가야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어, 고가의 토탈 뷰티 살롱을 말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강남 지역에 그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쪽에 많이 위치해 있죠. 에어바이봄, 슈퍼, 센세이, 김청겸, 차홍 아르떼 이러듯 있지만 또 라비티코아나 데니하우스, 꼼나나 이런 데도 여기에 속합니다.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일해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 웨딩, 헤어 메이크업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토탈 뷰티 살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문 분야 미용실이죠. 성별에 따라, 연령층에 따라, 때로는 전문 기술에 따라 미용실이 분류되어 있다는 거. 요즘에는 그 블루클럽, 좀 블루클럽이 남성 전용 이발소보다는 좀 미용실에 가깝다는 느낌도 있지만 좀 격가형이라는 느낌이 좀 많죠. 강하죠. 그런데 요즘엔 이발소나 이런 블루클럽 말고 조금 고급스러운 바버샵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와서 기분 좋은 상태로
머리를 잘 깎을 수 있는 키즈 카페 겸 미용실도 있고, 아이들 미용실도 있고요. 또 염색방도 있고, 드라이 전문 샵도 있고, 또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미용실도 전체적인 미용을 하지만 이런 두 고객층이 커트나 염색, 펌 위로 진행하다 보니까 업스타일 같은 부분이라든지 특수머리 같은 거는 미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 분야 미용실로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살롱의 현황에서 인턴 과정,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청담동에서 어떤 살롱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 테스트가 인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턴, 디자이너, 원장 이렇게 나뉘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5개 단계로 인턴이 나뉘어지고 디자이너도 굉장히 급이 많죠. 물론 살롱마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저는 호주에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해봤는데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것, 디자이너인데요. 호주는 조금 달리 되어 있어요.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스타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고요. 컬러리스트는 펌, 컬러 이렇게 화학적인 거를 다루는 역할이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른 체계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라별로도 좀 다양하게 직급도 나뉘고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인턴 5개 단계를 보통 이제 브랜드마다 미용실마다 그 살롱에서 정해진 수칙에 따라 조금씩 연도수가 달라지기는 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인턴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전까지가 보통 뭐 2, 3년은 너무 짧고요. 보통 5, 6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더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지만 샴푸는 인턴 1단계에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승급 심사를 본다고 했었고요. 1단계는 이렇게 아까 샴푸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보통 우리는 드라이는 2단계에서부터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자 스타일링을 할 때도 쓰시게 될 거고 핸드 드라이 뭐 약간 프리 드라이 같은 걸 하실 때도 그렇고 에스컬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니까 인턴 2단계 때부터 블로우 웨이브를 하시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3단계에서도 드라이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에스컬은 물론이고요. 뭐 어머님 드라이 기본 업스타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드라이를 해놓고 업스타일을 하게 됐을 때 하게 돼야 되니까요. 그때 또 연예인 사진 보고 스타일 연출하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인턴 2단계, 3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그 이후로 뭐 디자이너 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블로우 웨이브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4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또 많이 쓰게 되는 게 샴푸 다음으로 드라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수 있겠지만 저랑 같이 수업에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이너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샴푸 기술, 샴푸 이론 및 실습은 물론이고요. 블로우 드라이까지 안전하게 몸에 익숙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낯선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됐지만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셔서 저랑 수업에 열심히 임해 주시면 어느 순간 나는 헤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참 재밌는 과목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요. 자, 과제 활동 학습인데요. 똑같이
자기소개하기 수업에 임하는 태도이긴 해요. 근데 또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샴푸 수업에서도 이미 이 과제를 내주었는데요. 그렇다고 그거 하나로 또 퉁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지 않았던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야 제가 누가 누군지를 인지하기가 좋죠. 좀 빨리 친해져야 수업할 때도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또한 샴푸 수업하고 다르게 또 블로우 드라이 수업에 어떻게 임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블로우 드라이 1-2 수업 들어갈게요. 이건 마치고요. 감사합니다.